거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두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 찾지 마. 전율인입니다. 무술적으로 중요한 사람보다 교수님 편을 만든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3.1절인데 그리고 또 3일 연휴인데 그 연휴를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이런 난해하고 재미없는 강의를 참가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제가 봐도 대단해 보입니다. 요즘은 재미없는 이런 사람들이 안 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내가 좀 이런 재미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진작 아마 끝내고 그만뒀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오니까 나도 조금 재미를 느끼고 또 좀 신이 나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지루한 강의를 같이 함께 이렇게 해서 정말 고맙고 또 오늘은 3.1절인데 3.1절이라는 게 뭐 나도 오늘 오전에 텔레비에 대통령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오는 행사를 잠깐 봤는데 일본과 우리 사이의 문제잖아요. 근데 1919년 3.1절이 일어나고 4월, 5월, 2개월 뒤에 중국에서 그 유명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3.1절은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군이 창설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지만 중국은 이 오사운동이 일어나서 중국의 어떤 전체 국가의 또 변화가 우리 3.1 운동보다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3.1절이 엄청난 계기를 줬다. 영향을 줬다. 그 당시 중국의 지성인들, 북경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각 대학에 있는 그런 급진주의자들에게 와, 저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민중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하냐. 그 당시 일본은 아직도 식민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3.1 운동을 놓고 보더라 해도 일본과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관계,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긴 역사에 또 우리 모든 문화 분야에 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무에도보 통지도 결국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대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와 무술에 대한 교류를 전체적인 것을 놓고 우리가 무에도보 통지를 중앙에 놓고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문화라는 것이 폐쇄된 것이 아니고 소통을 하고 사상과 정신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우리가 무에도보 통지를 시작해서 무에도보 통지의 텍스트가 됐던 기요신서 그리고 같은 시대에 중국의 무술서적으로 유명한 무편이라든지 이 강남경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에도보 통지를 출발해서 나름대로 한국과 중국의 맨손 무술, 권법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 그 쭉 한번 훑어본 거를 가지고 품새 혹은 타오루, 투로를 한번 다른 종합적인 각도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중국 무술 대학 교재 같은 걸 보면은 이 권파, 당랑권, 통백권, 소림권 하는 이런 종류들이 한 300가지 돼요.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한 5, 60개. 근데 지금 요즘은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부분 다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중국 무술을 크게 대비를 해볼 때 우리가 북방권법 혹은 북파권법 혹은 북권 이러는데 이거 하나. 그 다음에는 남방권법 하나. 그 다음에는 내가권법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이걸 더 단순화시켜서 중국 전국체육대회나 중국 국내 무술 챔피언십이나 우슈 국제대회나 이런 걸 보면은 크게 봐서 장권 하나. 그 다음에는 남권 하나. 그 다음에 태우권 하나.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가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렇지만 사람들이 옛날 전통권, 팔계장, 당랑권, 형이권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하니까. 외국에서 오는 많은 외국 수련생, 우리나라도 태권도 배우러 한국 찾아오잖아요. 중국에도 수없이 외국 사람들이 이 우슈 배우러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현대화된 거 저런 거 잘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 전통 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통 권술 대회도 하고 이 전통이 살아있기는 살아있어.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90% 이상 시장은 여기가 다 장악하고 있어. 장권, 남권, 북권, 남권 이렇게 두 개의 분류가 주류고, 내과권법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건강을 위한 권법으로 태극권, 형이권, 팔계장 세 개를 내가 3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은 잘 안 해, 이거. 대학교 가보면 이거 전공한 애들이 거의 없어. 내가 형이권을 좀 배우려고 했더니만 교수님이 형이권 전공 교수를 찾았더만 나도 한 10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요즘 유행에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예요. 자, 요 그림 일단 기억해 두시고 요거 나중에 다른 이야기로 중요하게 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장권과 남권을 품새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볼 거예요. 우리가 이 장권과 남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크게 우리 태권도 품새를 이해할 때도 품새의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을 대표하는 것이 장권, 남권, 그 다음에는 태극권. 이 세 개가 모든 품새를 대변하는 어떤 대표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이런 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남권북태. 남권북태. 남파는 주먹을 위주로 하고 북쪽은 발 기술을 위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남쪽은 발 기술을 적게 보수적으로 쓰고, 차더라도 낮게 차고 보수적으로 쓰고, 북쪽은 발 기술 위주가 아니고, 우리 태권도처럼 발 기술 위주가 아니고 여전히 손기술 위주지만 비교적 발 기술을 많이 쓰고 큰 발 기술 동작, 뛰어차고 돌아차고 회전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을 많이 해요. 남권과 북권, 남북을 나눌 때 중국에 우리가 강남 스타일이 세계를 휩쓸었잖아. 근데 원래 강남이라는 말이 중국의 말이거든요. 뭐 어디나 강이 있으면 강남 쪽은 강남인 거지만, 강남 문화가 꼽힌 것은 우리는 88 올림픽 이후잖아. 이 강남역 주변의 문화가 이 우리나라 문화의 중심이 됐던 것은. 근데 중국의 강남 문화라는 것은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오래되고, 중국 사람들도 황제가 북경에 있으면서 항상 잠자면 꿈속에도 그리는 게 강남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들이 강남 순행을 많이 가. 몇 년, 뭐 6개월 아니면 1년씩 가 있어. 그만큼 강남이 좋다는 거거든. 근데 강남이 그럼 어디냐? 강남, 강북을 나누는 것은 강인데 무슨 강? 장강입니다. 이 강입니다. 이 황하가 아니에요. 황하가 아니야. 그래서 삼국지를 보면 하동, 하남 이런 얘기 나와. 하동이라는 이야기는 강의 동쪽 여기야. 이 황하의 동쪽. 하남이라는 강의 남쪽 여기에요. 그래서 관우가 하동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강남이라는 것은 이 장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강은 세계 3대 강의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이 정말 크고 무시무시한 강인데, 그 도시를 굳이 꽂으라면 가장 중요한 도시가 남경과 수조예요. 그리고 내가 한 2년 살았던 우시가 그 중간에 있는데, 항저우, 남경, 수조, 우시 이런 도시들이 강남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유하고 옛날부터 부유하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문화를 즐기는 시, 그림, 그렇기 때문에 무술도 그런 문화의 측면에서 강남에서 발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무술에서 우리가 남권이라고 할 때 중심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 광동이야. 광동과 복건, 푸젠하고 광동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이 두 동네가 이 청나라 말기와 민국 사이에 여기가 돈이 많았어.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절로 많이 몰려서 무역이 활발하고, 원래부터 저기가 좀 이 땅도 넓고 좋은데 먹기 살기 좋은 여유 있는 곳이에요. 남권의 유명한 사람 이야기야. 한 사람 실존 인물 누구? 황병이에요. 황병 이야기인데 그건 좀 이따 남권 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자 그럼 장권부터 볼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요즘 현대화되어 있는 장권 경기,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대회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장권보다는 우리 품새보다도 훨씬 더 아크로바틱한 거예요. 경기 요소를 강화시켜서 핑핑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장권의 특성을 제일 나타내 보이는 이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뭐 때문에? 요거 보세요. 뛰어다니면서 해요. 하나, 둘이 아니야. 막 뛰어다니면서 동작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장권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난권은 그 반대가 되겠지. 자, 그래서 현대 장권 요즘 하고 있는 이 장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기 영역, 경기 품새, 우리 태권도에서 공인 품새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권이라는 것은 1957년도 중국 우슈 협회가 이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어떻게 만들었냐? 중국의 북파 무술의 대표적인 무술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표되는 기술을 한 품새 안에 다 집어넣은 거지. 근데 그 대표적인 북파 무술의 가장 대표적인 무술이 뭐다? 차촨이야. 차촨이라는 사권하면 그냥 한글로 들으면 뱀사자로 듣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자는 사실은 중국의 이슬람 계통 사람들이 많이 수련했던 거예요. 중국의 이슬람 이상하죠? 그걸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회족이라고 해요. 중국 인구의 15% 이상이 회족입니다, 지금. 아직도. 그리고 옛날에는 중국의 북서쪽의 그 거대한 부분도 전부 회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서안을 놀러 가시면 회족 식당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빵, 면, 양고기 무지하게 좋아. 백종원 선생님이 거기 가서 막 그거 보여주잖아. 그게 다 회족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 차첸이라는 게 바로 회족의 무술인데 북파 권법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화촨, 파오추, 홍촨, 탄테, 소림권 이런 거. 소림권도 결국은 북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술들에서 특징적으로 공통이 되는 동작들을 모아서 만든 품새가 장권입니다. 그런데 장권의 품새가 딱 하나는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현대 우슈 시합을 하면 그 규정권이 있어요. 우리 공인 품새 이미 정해놓은 것, 협회에서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자선 투로가 있어요. 자선 투로는 우리 프리스타일 같은 거예요. 그 무술의 특성을 자기가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선에서는 이거 하고 본선에서 저기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장권은 그럼 공통 기술 특징이 뭐냐? 첫째, 동작이 커. 팡팡 큰 동작 나가. 원래 길게 때리는 거니까. 원거리 있는 상대를 이렇게 때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높은 도약을 많이 써. 뛰면서, 달리면서, 회전하면서. 그럼 차기 동작이 비교적 많아요. 그리고 연결이 빨라. 팡팡팡팡팡팡 가. 중간에 땅땅땅 멈추는 게 없어. 팡팡팡팡 연결해. 그다음 리듬, 경쾌한 리듬으로 자연히 빠르고 경쾌하고 연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면은 이 기세가 막 이렇게 그 채찍이 도는 것 같은 그런 기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평형 동작을 많이 쓰는데 저 평형 동작이 뭐냐면 돌았다가 떨어지면서 자세 탁 잡는 거나 완전히 다리 쫙 벌려갖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거나 돌았다가 몸으로 땅으로 그대로 낙법처럼 떨어졌다가 바로 빨리 일어나는 거 이런 동작들이 평형 동작이에요. 중심 잡는 동작.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보형. 보형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서기야. 서기. 근데 장권은 기본적으로 마보, 우리말로 뭐예요? 주춤서기, 기마서기. 궁보, 앞굽이. 궁이라 활이야. 활. 이렇게 해서 이 자세가 활 같은 자세다 해서 궁보예요. 허보는 뭐, 허보, 좀 우리 뒷굽이하고 범석이 중간점 되는 거야. 거의 앞발에는 안 줘. 근데 낮아서 길어. 이게 허보예요. 그 다음에 부보는 붓자는 엎드릴 붓자인데 완전히 쭈그리 한쪽으로 완전히 깊게 앉는 뒷굽이 있죠. 완전히 앉는 뒷굽이가 부보예요. 그 다음에 독립보는 우리 뭐지? 한 다리로 선 거 뭐예요? 학다리 서기. 예.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아. 결국은 마보, 궁보, 허보, 부보, 헐보, 우리하고 똑같아. 요거 두 개만 조금 우리하고 뭐 우리가 정도의 문제나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꼬아서기 뭐 이런 거 다 있어 안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스탠스의 폭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본 손 동작. 손 동작. 권장구야. 권이 뭐예요? 주먹. 주먹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나오는 거죠. 권.
그다음에 장, 바닥인데 이 사람들이 수도를 안 써. 쓰기는 쓰는데 그냥 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 써. 뭐 이런 거 다 쓰는데 하여튼 장. 그다음에는 구. 구가 뭘까? 팔꿈치는 주야. 구. 이게 구야. 이거 그 유명한 이거. 근데 이게 중국 권법에 다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게 요걸로서 콕콕콕 하는 게 아니고 목을 휘감거나 상대방 공격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면서 끌고 들어오거나 이런 데 하고 다 같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이 기술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도 그 구의 변형태예요. 그래서 권장구 있고, 그 다음에 발차기, 탄태, 무릎 딱 굳혀놓고 여기서 톡 이렇게 차는 거야. 이걸 탄태를 탄력적으로 탕 튀겨서 차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급소 차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태는 요렇게 차는 건데 발 뒤꿈치로 앞으로 차거나 옆으로 차는 게 있어요. 그걸 저 등자를 붙여요. 저게 뒤꿈치 등자예요. 단태, 리합이 이제 이렇게 안팎으로 가는 거, 안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걸 리합, 바깥으로 나가는 외파라 그래. 그다음에 소자가 나오는 청소하는 소재 청소할 때 소자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쓰러차기. 앞으로 전소태는 앞으로 이렇게 쓰러차기. 상대방 쓰러뜨리는 거. 후소태는 뒤로 돌아서 쓰러차는 거. 상대방 너무 때리는 목적으로 발차기를 하는 거.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역시 타격 기술 이외에도 금나나 솔질 등은 있어요. 요렇게 정도를 대략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 동작이 그 나중에 이제 남권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리 한번 보시고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궁부, 마부 그 다음에는 허부가 이거야. 1, 2, 3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무술에 공통되는 기본은 세 가지 여기서 출발해. 어떻게 보면 우리 동아시아 모든 무술의 품새가 이 세 가지 자세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마보, 궁보, 허보. 우리는 이제 이 뒷구비가 중국에서는 허보 말고 삼칠보라고 해. 태권도 지금 뒷구비를 삼칠보라고 해요. 삼칠보. 3, 7로 준다고 삼칠보. 이게 보편적인 용어야. 근데 어떤 무술은 육사보가 있어. 그거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3, 7, 6, 4의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허보는 이게 뭐냐, 9일 정도 돼, 9일. D가 9, 이게 1. 이게 들렸잖아, 이게. 그런데 이제 3, 7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양쪽에 다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장권 동영상을 볼 텐데 두 개를 볼 겁니다. 하나가 현대화된 장권의 화려한 그 챔피언이 하는 품새, 동영상을 볼 거고, 기본 장권, 또박또박 하는 거 볼 거예요. 그 두 개 차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또박또박 하는 그게 원래 저 기술이 경기화되면서 저렇게 선수화되니 저렇게 됐구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저게 이제 프리스타일 장권이에요. 그래서 요즘 한껏 멋을 부리면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고난도 동작을 많이 집어넣어서 최대한 우리 애들이 많이 돌려고 하고 막 많이 뜨려고 하고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속에
장권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동작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실 것은 우슈 도장에 가면은 이제 일단 1장, 2장, 3장 하듯이 배우는 아주 이제 또박또박 하는 장권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첫째는 우리 품새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것도 똑같은 품새도 아까처럼 빨리 하는 게 정상이에요. 툭툭툭툭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유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또박또박 학생들 가르치듯이 하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동작들이 어떤 동작들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보법하고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연결성, 경쾌하고 큰 동작과 뛰고 달리고 하는 요런 것이 장권의 특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난권을 한번 볼 거예요.